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주제는 바로 주택연금입니다.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들 저희도 쭉 봤는데요. 은퇴하고 나면 사실 소득은 좀 줄어들고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뿐인 경우 많잖아요.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주택연금 얘기가 나오는데 막상 들어보면 좀 헷갈리는 정보들도 많고 주변 얘기도 다 다르고요. 그쵸?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이게 정말 뭐고 흔히들 오해하는 건 뭔지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특히 그 자료들에도 자주 나오던데, 아유, 집값 오르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. 혹은 괜히 자식한테 빚만 넘기는 거 아니냐. 이런 얘기들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네네. 오늘 아마 그 오해부터 확실히 풀 수 있을 겁니다.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 뭐냐면요. 기본적으로 내 집에 그냥 쭉 사시는 거예요. 사시면서 이제 국가가 보증을 서주니까 그걸 믿고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거죠. 그 영모기지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이걸 노후자금으로 활용한다.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. 활용이요? 맞아요. 그 자료들 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걱정거리 역시 집값 오르면 손해 아니야? 이거였어요. 이게 진짜 큰 오해라고요. 네, 정말 그렇습니다. 그게 거의 가장 잘못 알려진 내용 중 하나예요. 만약에 부부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처분하잖아요. 네. 그때 집값이 그동안 쭉 받으신 연금 총액보다 더 높다. 그러면 그 남는 돈, 차액은 전부 법적인 상속인한테 갑니다. 진짜요? 네. 예를 들어서 연금으로 한 4억 원 정도 받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값이 10억이 됐어요. 그럼 남은 6억 원 있잖아요? 그거는 그냥 자녀분들이 상속받으시는 거예요. 와. 그러니까 집값 오른 거에 대한 이익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죠.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. 어떤 자료 보니까 실제로 상속인한테 그 남은 가치가 넘어간 사례가 꽤 많다고 나오더라고요. 아하, 그러니까 집값 상승분은 고스란히 내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. 그럼 또 다른 걱정, 이것도 자료에 많던데 결국 은행에 집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, 이건 어떤가요?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법적으로요. 평생 거주가 보장돼요. 법적으로? 네. 설령 연금 주던 은행이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확 안 좋아져서 집값이 막 떨어져도요. 그 최종적인 지급 보증은 국가가 하거든요. 한국주택금융공사, HF라고 하죠. 거기서 하기 때문에 연금이 끊길 걱정은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. 든든하네요. 그리고 이제 소유권 관련해서 약간 궁금해 하시는데 저당권 방식이랑 신탁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저당권은 그냥 소유권은 나한테 그대로 있는 거고요. 신탁은 법적인 소유권이 공사로 넘어가긴 하는데 이건 주로 나중에 배우자 승계할 때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평생 거기 사시는 거는 그냥 무조건 보장된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가 이 신탁 방식 장점을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승계가 간편하다. 이런 쪽으로요. 결국은 국가 보증이 있으니까 안심해도 된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좀 민감할 수 있는 건데 자녀한테 빚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요. 만약에 받은 연금이 나중에 집 한 돈보다 더 많아지면 어떡해요? 자, 이 부분이 주택연금의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장점 중 하나예요. 그리고 당신께서 보신 그 자료들에서도 계속 강조됐을 겁니다. 이게 뭐냐면 비소구형 대출이라는 건데요. 비소구형? 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받은 연금 총액이 한 7억 원 정도 된다고 쳐요. 근데 나중에 집을 팔아보니까 집값이 떨어져서 5억 원밖에 안 해요. 네. 그럼 2억 원이 부족하잖아요. 그렇죠. 이 부족분 2억 원을 자녀한테 달라고 절대 청구하지 않습니다. 정말요? 네. 그 모든 부족분은 공사의 보증기금 거기서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. 자녀분들은 그냥 상속 포기하면 그걸로 끝이에요. 아무 책임 없어요.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은 내가 갖고 혹시 떨어지면 그 위험은 국가가 막아준다. 이런 구조인 거죠. 우와, 이거는 위험부담 구조가 가입자한테 엄청 유리한데요. 그럼 실제로 내가 만약 가입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? 이것도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,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건 이제 가입하시는 시점의 집 가격하고요. 그리고 부부 두 분 중에 나이가 더 적으신 분, 그분의 연령,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. 나이와 집값? 네. 예를 들어서 지금 70세이신 분이 한 6억 원짜리 집으로 가입하신다.
그러면 이제 종신지급 정액형 기준으로 봤을 때 매달 한 226만 원 정도? 그 정도를 평생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. 물론 그 메모해 주신 것처럼 뭐 처음에 목돈을 좀 땡겨받거나 아니면 특정 기간만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. 그래서 개인 자금 사정에 맞게 설계가 가능하죠. 뭐 어떤 분은 초기에 목돈 받아서 기존 대출 갚는 데 쓰시기도 하고요. 장점은 진짜 뚜렷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완벽한 건 없겠죠. 분명히 그 자료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좀 치명적인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가장 큰 단점, 이건 뭐 거의 대부분 선택하시는 정액형 방식의 문제인데요.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. 아, 그게 크네요. 네, 가입할 때 정해진 그 월 지급금 있잖아요. 그게 평생 똑같아요. 고정이에요. 그러니까 시간이 막 흘러서 물가가 오르면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얻는 대신에 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. 그렇죠. 시간이 흐를수록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만약에 해지를 하고 싶다.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 원금에다가 이자, 그리고 처음에 냈던 초기 보증료까지 다 합쳐서 한 번에 갚아야 해요. 그리고 3년 동안은 같은 집으로 다시 가입도 못하고요. 이런 점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. 결국은 이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냥 안정성 이걸 택할 거냐 아니면 물가 오르는 거나 뭐 다른 투자 기회 같은 거 생각해서 유연성을 가질 거냐 이 선택의 문제네요. 그래도 확실한 건 내 집이라는 자산을 그냥 뭐 깔고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노후 소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방법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. 네.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노후 설계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뭐 당장 결정하시라는 건 아니고요. 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상연금 조회 해볼 수 있거든요. 아, 네네. 그걸로 당신의 집으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일단 내 자산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. 그게 현명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. 그러네요. 어쩌면 집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그게 그냥 단순히 살기 위한 공간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자체가 아닐까요?